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오후장까지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0.8%의 낙폭이 있었고 어제 2800포인트를 돌파해 주었는데 또 하루 만에 쉽게 깨져버렸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오늘 마이너스 0.5%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우선은 코스피 내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3종목밖에 없어요. 하지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은 생각보다 상승률이 크게 나왔었고 반대로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은 또 하락률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양극화가 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꼽아본다면 그나마 제약바이오 업종이 선방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4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모처럼 4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 종목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또 어제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던 SK이노베이션,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삼양식품,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선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 KB금융,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고 하루 건너뛰고 이틀 만에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모처럼 파란 음봉과 함께 마이너스 0.79%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그나마 선방을 했고 마이너스 0.25%였죠. 그리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0.7%의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2.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왔고 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거의 전날과 변함이 없고요. 대만 증시는 마이너스 0.7%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내림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0.4%의 약세름과 함께 다시 한번 3,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종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전날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었고 그 때문에 코스피도 0.8%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28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해서 그게 꼭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던 만큼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과거보다는 28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것이 그나마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쪽에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모처럼 2800포인트를 돌파했던 만큼 오늘처럼 한 번쯤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용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만큼은 딱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고 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자동차 관련주, 이쪽도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도 굳이 한 가지 업종을 꼽아본다면 그나마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선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이 있죠.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쪽은 상대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중소형주들, 그쪽은 오늘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흐름만큼은 대형주보다는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종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콜마라든지 또 코스맥스, 화장품 위탁 생산기업이에요. 상대적으로 완제품을 제조하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쪽보다는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을 보면 실리콘2 이 종목은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은 위치인 것 같고, 또 VT라든지 청담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화장품 관련주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이 났을 때 조금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을 해보시고요. 또 오늘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치 차원에서도 기술주가 쉬어갈 때는 예를 들어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또 지금 보시는 화장품 관련주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술주의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시총이 조금 낮은 테마들 있죠?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와는 반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 대해서 엔비디아가 3%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주가가 한 달 반 동안 올라갔다는 것은 어제처럼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 과거 3개월처럼 주가가 또 정체가 되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살펴보면 올해 초에 주가가 2달 정도 올랐었죠. 그리고 2달 반 정도 쉬었고요. 또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2,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쉬어가고 또 올라갔다 쉬어가는 이런 패턴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디쯤에서 정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달 반 정도 올랐다는 것은 당분간은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주가의 정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반도체의 고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업종이 또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는 일정 부분 조정도 한번 대비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또 연동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최근에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도 약간은 쉬어갈 타이밍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한국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HBM이 수치상으로 공급이 과잉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를 보면 변수를 감안할 때는 내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또 조금은 상반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수치상 데이터를 볼 때는 약간은 공급이 과잉되지 않았나 라는 전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변수라는 것은 정말로 데이터상으로 공급이 과잉된다면 기업들이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공급 과잉이지만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만약에 HBM이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이 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시에 공급 과잉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 과잉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반도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머지않아 반도체가 넘쳐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거의 1년 이상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지금은 아마도 이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정말로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 소식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정 부분 텀을 두고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비교적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6월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하루 쉬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또 6월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상반기의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죠. 때문에 상반기의 마지막 주는 조금 더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